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저희 2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혹시 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켜셔서 이쪽 QR코드를 이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시면 작게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이 끝나면 톡방을 바로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닫아놓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나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간 일단 장을 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좀 하루 빨리 또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종목에 대한 신호 오로지 톡방에서만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5월달 전문가님께서 중간에 투입이 되셨는데 중간부터 지금 5월달은 한 188%고 6월달은 일단은 6월 1일부터 해서 190%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일단 들어와 보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저희는 또 미리 선침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7월도 더 어떻게 좀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시장을 같이 대응하시고 톡방에 계신 분들과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재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바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마치지 못했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CS 베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풍력 발전 확대 움직임 속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13.28% 상승 가져갔습니다. 13,65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네요. 일단은 풍력 관련 또 이슈가 있었던 기업인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CS 베어링은 풍력 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풍력용 피치 베어링과 수평축 풍력 발전기의 요 시스템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베어링 요 베어링 주력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레인 및 그 굴삭기 등 대형 건설 장비의 회전축을 지지하는 그것에 사용되는 산업용 베어링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매출처로는 뭐 미국의 G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풍력 발전 확대 움직임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였었는데 CS 베어링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게 미국 정부의 풍력 발전 확대 움직임에 더해서 최근 풍력 발전용 부품 그리고 플랜트용 설비 제조업체인 CS 윈드가 윈드타워 공급 계약 공시하는 등 수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베스타드 아메리칸 윈드 테크놀로지 등과 이제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이제 진행을 했고 지난 23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은 뭐 277억
1,083억 원으로 이제 매출액의 2.3% 되는 규모인데 일단 그 한편으로는 또 미국 백악관에서 최근 동부 해안 11개 주와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파트너십을 맺고 풍력 발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 좀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특수 선박 지원 방안 등도 이제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련하고 있고 또 오늘 그 2023년까지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차트도 넘어가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CS 베어링입니다. 일단 그 수급 현상, 수급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좀 많이 이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근데 그 재무지표 상으로는 일단 적자 전환을 했고, 일단 적자를 전환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적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채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CS 베어링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CS 베어링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일단 보시면은 이때부터 봐볼게요. 자, 2022년도 한 이때 급등한 적이 있었죠. 자, 이때가 24%가량 이제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또 에너지 공급 불안에 좀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상승을 보였고 4월달 이때 4월 6일 이때가 그 558억 원 정도의 이제 그 유상증자 일주당 일주당 1주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재무제표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래서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뭐 이후에는 뭐 독일 육상 그 풍력 설치 제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좀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다고 생산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그 90% 금지 소식이 또 있었죠. 자, 그렇게 에너지주들이 이제 원유로 이제 반타 이익을 받아서 이제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좀 상승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뭐 잠시만요. 6월 달 이때 20일 날 때 권리락 행사가 되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경향이 있댔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좀 몰려들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연합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 채택 소식에 풍력 에너지 그 테마들이 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것도 풍력 에너지에 묶여서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서 그 무상증자 그 권리락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최고치를 찍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죠. 이게 뭐 에너지 그 풍력 에너지에 관한 주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빠지는 모습이 좀 영향을 받았을 수도 받았고 네. 이제 그에 따라서 CS 베어링 자체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나왔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권리락 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상승세를 좀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내기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CS 베어링 한번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 한번 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QR코드 지금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샘CNS입니다. 일단은 프로브카드 국산화 수혜 기대감의 상승을 나타내는데 역시나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CNS 오늘 19.25% 상승을 가져갔네요. 5,08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샘CNS 좀 처음 듣는 좀 생소한 기업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샘CNS는 일단 반도체 그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라믹 STF는 이제 웨이퍼의 전기적 성능 평가를 위한 그 프로브 카드의 핵심 부품으로
그 EMMS 핀을 지지하고 전기적 신호를 PCB를 통해서 테스트 검사 장비로 전달을 해서 네. 웨이퍼의 양품 그리고 불량품 판정을 담당하는 테스트 장비의 핵심 부품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낸드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 그리고 디램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 등으로 이제 낸드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에서 매출이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브 카드 국산화 수혜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네. 디램과 비메모리용 테스트는 테스트 프로브 카드는 이제 일본의 MJC와 미국의 폼팩터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샘시NS는 프로브 카드 핵심 부품인 말씀드렸듯이 세라믹 SF 생산 업체로 국내 프로브 카드 3사로는 뭐 TSE, 뭐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뭐 마이크로 프렌드에 좀 모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로브 카드 국산화에 따른 이제 실적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세라믹 STF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프로브 카드 업체는 이제 국내 전무한 상태이고 또 글로벌 업체 일본의 M사가 좀 유일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디램 그리고 비메모리 프로브 카드 국산화 정책으로 샘시엔스의 구조적 성장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매출처로는 뭐 국산으로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등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디램용 프로브 카드 국산화 개발 요구에 맞춰서 세라믹 STF를 개발 성공으로 해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좀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다고 이제 보셔도 이제 무방할 텐데, 자, 보시면은 지금 개인들이 이제 계속 담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기관은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위험한 시장 속에서는 일단 그 위험에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또 여기 그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부채도 보면은 이제 부채도 있지만 이제 자산으로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재무제표 상으로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네, 차트로는 이제 이때 한번 7월 달에 7, 8월 달에 지금 이슈가 있어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있었죠 이때. 그때 따른 이제 반도체 중장기 투자 기대감 속에 이제 반도체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공간 변형기 그 공간 변형기가 STF거든요. 네, 그 국산화 성공 사실 부각에 이제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고. 뭐 이때 한 12월 정도 이때도 한번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때는 뭐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감 등의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랑 다 반도체 뭐 이걸로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상황 안 좋아서 하락했지만 여기서 이제 저점 매수 세력들이 좀 나와주고 반발 매수 세력 나와주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브 카드 국산화 수혜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이제 그 사실에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 이거 정말 짧은 그 단기적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내일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이제 프로브 카드 국산화 수혜 기대감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 8월 달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주목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뭐 중요한 이슈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그 아까 뭐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제 그 좀 괜찮았지만 일단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소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서 단기적 접근은 좋되 좀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샘CNS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웅 올라와 있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해상풍력 테마 부각 속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동반 상승을 좀 가져갔던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태웅은 18.76% 상승 가져갔습니다. 오늘 1,950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네, 태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마찬가지로 풍력 관련 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과 좀 결이 같았는데 태웅도 한번 봐주시죠, 전문가님. 네, 우선 태웅은 원자력 발전, 그리고 뭐 풍력 발전, 플랜트 산업, 조선 및 선박 엔진, 그리고 산업기계 등 수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단조 부품 생산 공급하는 자유형 단조 전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제강 사업부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단조 사업부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인곳, 그리고 라운드 블룸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987년에 설립이 됐고, 이제 금속 단조 제품 업체로 풍력 산업에 사용되는 동력 전달 장치, 단조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어서 풍력 발전 테마에 이제 편입이 그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상승한 이유가 이제 해상 풍력 테마 부각에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네. EU 유럽 연합 에너지 장관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기존 32%에서 40%로 상향하는 모습을 입법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 전쟁 이후에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5% 상향하는 상향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제 내년에 추가로 목표가 이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풍력 태양광 업체들은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주가 랠리의 선두주자였지만 원재료비 상승, 그리고 운송 문제 등의 이제 포스트 코로나 부작용으로 인한 이익 부진으로 주가가 다시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메탈 가격과 운송비 등은 이제 비용 상승을 이제 안정세로 이제 진입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풍력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효율적으로는 또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또 보실 텐데요. 네, 태웅 보도록 하시죠. 일단 2020년도에 보시면은 풍력 에너지 테마로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거래 정지가 좀 됐었죠. 이때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이제 특정 보고기관 그 매출 원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충분하지 않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23일부터 23일이죠. 자, 22일 다음 23일부터 26일까지죠. 26일까지 거래 정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게 상장 격적성 이제 실질검사 대상 제외 결정이 되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때도 뭐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때는 당연히 뭐 분기별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실적 부진으로 이제 급락을 했던 부분이고, 그 와중에 안 좋은 시장 속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거는 재생에너지라서 버텨주고 있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테마주로 이제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제 거래 재개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주목을 받았다. 거래 재개 이슈와, 그리고 태양이 아니라 해상 풍력 테마가 이제 또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 말고도 굉장히 좋은 종목 많죠. 풍력 발전 에너지로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좋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태웅 종목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풍력 관련 테마 중에서 또 종목별 좀 옥석 가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서 또 이러한 종목들 분석해 주시니까 한번 같이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위메이드맥스입니다. 미르 M의 흥행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역시나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오늘 7.18% 상승 가져갔네요. 19,40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인데 이 종목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도 좀 강하게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메이드 맥스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기업일까요? 네, 위메이드 맥스는 일단 온라인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주 매출 원인은 이제 온라인 게임 실크로드 온라인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비스 중에 있고 또 모바일 게임 윈드러너 그리고 윈드러너 Z 그리고 윈드 소울 아레나 막고신 캔디팡 등등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년도 7월쯤에 캔디팡 아시죠? 캔디팡. 네,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유명했던 건데 네네. 캔디팡으로 유명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이제 링크 투모로우를 이제 흡수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전문 그 위메이드 커넥트 그리고 조이 스튜디오 그리고 위메이드 이프 등을 종속 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 달쯤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사업 부문을 분할을 해서 라이트컨을 설립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오늘 뭐 미르 모바일 흥행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였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모 회사인 위메이드 신작 게임 매출이 최상위권에 진입을 해서 흥행한다는 소식에 기대가 좀 몰린 것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28일 날에 그 위메이드 신작 모바일 그 미르 M 그 모바일을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NC 소프트의 리니지 W와 그 리니지 EM을 그 2M을 밀어내고 좀 4위에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기존에 4위와 5위를 차지했던 리니지 W와 리니지 2M은 이제 한 단계씩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르 M은 또 그 위메이드 대표작인 이제 PC 게임 미르의 전설 2를 현대적 해석을 더해서 복합한 모바일 게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미르도 이제 미르 4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흥행을 많이 했던 종목 그 위메이드가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 네. 이것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 네, 재무제표 먼저 위메이드 볼게요. 맥스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일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말도 안 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적자에서 이제 흑자를 전환을 21년도에 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영업이익을 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뭐 부채 같은 경우는 뭐 적은 편이고, 이제 개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편이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한 21년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죠. 그 네. 다른 차트들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완전 그 날아갔잖아요. 다 날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자, 그럼 코로나면 집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게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수혜를 좀 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또 21년도 9월쯤에 이때, 자, 이때 그 한 9월 말부터 이때쯤이겠죠. 자, 이때쯤에 이제 미르4 글로벌 버전 서버 수가 이제 100개 돌파 소식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데, 이때부터 좀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이때 10월 14일 이제 최대 주주 위메이드 미르4 동시 접속자 수가 이제 8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위메이드에 이제 종속된 이제 그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뭐 게임 모바일 테마 상승하고 뭐 최대 주주 위메이드 트리 흡수 합병 뭐 결정이 되고, 그래서 거의 게임주로 움직였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도 이제 미르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고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어차피 다 모든 종목들 나오기 마련이죠. 이 종목도 역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줬고, 근데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잘 견뎌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지만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죠. 그 현재 상황에서는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보였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도 뭐 심각하게 경기 침체 우려도 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돈을 아껴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같이 막 그 충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매출이 현질이라고 좀 말하기 좀 그래서 근데 현질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현질인데, 현질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시장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그 시장 속에서도 이제 게임주가 조금씩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그 마메무메 우마무스메. 무마무스메 이름 헷갈려서 무마무스메가 좀 흥행을 하면서 네, 맞아요. 거기서도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 그래서 게임주가 한 번 더 맞다 이런 게임 그 관련 테마도 있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위메이드 종속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하는 게임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그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시점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또 사람들 이상하게 내성이 생기는 기 마련인데 네네. 그 내성이 생기면 경기 침체에 맞게 살아가면서 이제 게임도 이제 더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매도 타점 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게임주들도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듯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도 한번 시장 상황 보면서 한번 신호를 좀 받아가 보자 하셨으니까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입장하셔서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단 방송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게임주들도 한번 같이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바로 보겠습니다. K옥션입니다. 무상증자 단행 소식에 주가 상승을 나타냈네요. 마감 사강 보겠습니다. 네, 15.47% 상승 가져간 상황입니다. 27,25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K옥션도 최근에 또 한번 몇 번을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K옥션 그 기업 설명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 미술품, 회화 및 도자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술품 경매를 통해서 낙찰자와 위탁자를 중개하는 경매 사업 및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제 미술품 경매에서 발생되는 낙찰 수수료 그리고 위탁 수수료가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예술품 그리고 골동품 소매 업체 그 아트 네이티브 그리고 아르테 K, 아르테 클립토를 자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증자 단행 소식으로 이제 그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K옥션 21일 날 이사회를 열고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수가 이제 보통 주식수가 1,811만 6,090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상증자 완료되면 총 발행 주식수는 기존 905만 8,045주에서 2,717만 4,135주로 이제 늘어납니다. 네. 신주교복 주주 확정일은 7월 6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옥션 관계자가 이사회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와 유동성 강화를 목표로 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이제 밝히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은 그 말씀드렸듯이 낙찰 수수료랑 위탁 수수료로 이제 많은 매출들을 나고 있는데 전년동기에서도 이제 좋고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넘어가 보자면은 첫날 좀 이제 그 많이 상승했었죠. 근데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출회가 됐고 그 이후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때 3월달 자 3월 17일에서 한 23일 이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 라인 넥스트와 NFT가 좀 잠깐 유행을 했었는데 자 NFT 기반으로 해서 미술품 유통 생태계 구축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NFT가 좀 주목을 좀 받지 못했죠. 시장 상황 악화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이어지다가 이것도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잘 버텨주는 모습이죠. 예,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그 6월 달에는 보시면은 또 상한가를 갔었었는데 이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 좀 상승을 보였고 무상증자로 좀 상한가를 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무상증자로 이제 많이 이제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K옥션 뭐 재무제표상으로도 뭐 나쁘지도 않고 뭐 미술품에 대한 이제 종목들이 별로 없죠. 네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NFT가 만약 좀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된다면은 미술품에 대한 그런 업종들이 이제 집중이 많이 될 텐데 그래서 K옥션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 미술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집중될 수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장에 진입하시기보다는 나중에 또 이제 시장 상황이 안정화가 되고 이제 리오프닝주들도 올라와주고 NFT나 뭐 로봇 성장주들이 이제 치고 올라와줄 때 그때 한번 이제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K옥션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니까 역시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HLB 글로벌입니다. 베트남과 나노코박스 승인 가능성에 일단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마무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글로벌 7.59% 상승 가져갔습니다. 8,790원을 일단 종가 상승하고 나온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한번 바로 볼게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기업일까요? 네, HLB 글로벌은 또 HLB 그룹 계열의 회사 채취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상에 허가된 광고에서 해사를 채취해서 염분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건축용 레미콘 그리고 토목 공사용 아스콘 매립용으로 이제 공급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엘리샤코이와 감염성 질환과 면역 항암제 전달 기술 등을 개발 중인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를 종속 회사로 이제 보유 중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은 뭐 베트남 나노코박스 승인 가능성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팡민진 베트남 국무총리가 나노젠 공장을 찾으면서 나노코박스 승인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좀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뉴스 등에서 이제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찐 총리는 그 지난 26일 날 베트남 호찌민 소재 나노젠 공장을 좀 방문을 했었는데 공장을 돌면서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개발 현황과 임상 생산 계획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양측이 백신 양산에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나노코박스 승인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또 그 나노코박스가 또 베트남 토종 백신 중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임상 1상과 2상과 그 진행 중인 3상, 3A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베트남 보건부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 베트남 정부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백신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하루 30에서 50만 명에게 접종하는 이제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입니다. 네, 근데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 이걸로 좀 상승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걸로 이제 상승을 받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숭이 노창이랑 뭐 노터스 최대 주주가 또 HLB죠. 아, 그래요? 자, 그래 HLB라 노터스가 유연상 갈 때 따라서 좀 맞아요, 움직였던 맞아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걸 좀 공략을 좀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간단히 좀 보시면은 차트만 설명드릴게요. 네. 21년도 말쯤부터 이때죠. 이때가 그 나노코 백신 나노코박스 소식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가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시장 상황 또한 악조건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5월 13일 정도에 자, 이때 한 13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리보세나립 가남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통계적 유의성 확보 소식에 HLB 그룹주 상승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리보세나립 상용화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코로나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저점 매수 세력들이 나와줬다고밖에 이제 볼 수 없겠거든요. 저는 이제 코로나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름 때 그 재발항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어차피 이제 많이 이제 백신들도 접종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면역성도 많이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노터스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HLB 글로벌까지 한번 확인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클래스는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이제 QR코드를 읽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지금 바로 드셔서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일단은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톡방에 좀 들어가 계실 텐데 일단은 각자 좀 맞는 전문가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나가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전문가님께서 또 어떻게 이제 시장 리딩을 하시는지 좀 확인하시고 종목 어떤 것들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단은 종목 하나 이상은 꼭 주고 계시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일단은 저희 수익 어떻게 내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6월달 수익률 일단 190%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일단 전문가님께서 2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내주시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7월달 장에서도 일단은 전문가님 도움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실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기는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님 도움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고 종목들 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전문가님이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런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코너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주시강 필살기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나 또 섹터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리지만 매수와 매도 타점은 오히려 톡방에서 오직 톡방에서만 나가니까 일단은 오늘 어떤 종목 좀 갖고 나오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SDN입니다. SDN 일단은 최근에 한 번 또 상승을 가져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점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SDN은 일단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그리고 시스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태양 전지판 등을 공급하는 태양광 사업과 또 어민 및 레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선액이 공급하는 엔진, 조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 다수의 국책 사업 및 국책 사업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를 했고 국내 및 그리고 해외 태양광 시장의 진일보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SDN은 또 불가리아 출자 범위 유상금자를 위해서 지난 13일 날 불가리아 에너지 국회의원회로 좀 최종 승인을 좀 받는 모습이 있었고 또 이달 말에 한국 남동발전과 각각 50%에 해당되는 유상감자금 103억 원, 2021년도 회계연도 배당금 27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SDN과 또 한국 남동발전과의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은 또 국내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유럽 신재생 불모지 동반 진출을 해서 초기 사업 위기를 좀 극복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와 사업 운영을 통해서 안전적인 배당 수익을 얻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어려워진 금융 상황 속에서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쾌거를 좀 이뤘다고 뒤에 그 SDN 측이 좀 설명을 했었고 또 SDN 관계자가 또 이번 건은 EU 텍사노미에 해당되는 태양광 발전소 및 변전소로 남유럽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딧에 배정된 장기 저금리 대출을 좀 추가함에 따라서 이뤄진 조치로서 10년 후 핏 감자를 통해서 최초 투자비 279억 원을 전액 조기에 회수하고 또 재무구조 개선과 또 이후에 불가리아 출자 법인이 ASM 그리고 RES는 또 향후 10년간 약 1,0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이제 덧붙였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리하자면은 이제 국내 기업의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 성공 사례가 좀 많지가 않은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뭐 투자 전액 조기 회수하는 성과를 좀 거두면서 비싸지는 유가를 대체할 만한 또 대체 에너지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이 채택이 되면서 이 종목을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이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또 빠르게 차트를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20년도고 자 22년도만 간단히 볼게요. 자, 2월 25일 날 이때 태양광 에너지 테마 상승하면서 또 지난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호조로 이제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뭐 태양광 에너지로 뭐 주목을 받으면서도 재무제표가 아니라 좀 그 영업이익이 좀 호조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3월 2일 이때도 연이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린 산업 탈러시아 정책 본격화 수혜 그리고 단기 모멘텀 기대감 등의 태양 에너지 테마 상승에 좀 급등했다고 이제 태양광 에너지로 이제 같이 묶여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자, 5월 26일 날 이때도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그리고 원자력 설비 비중 추월 소식 등의 테너지 에너지로 또 묶여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6월 달에 대부분 이제 상승 보였던 거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9월 착공 예정 소식이 있었는데 그 태양광 에너지 또 테마 또 상승을 보였었고 또 유럽연합 그 EU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 채택 소식 등의 태양광 에너지 테마에 좀 묶여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 종목은 일단 태양광 에너지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현재로서는 유가가 많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 풍력 에너지도 말씀을 드렸고 태양 에너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전기 그 차가 이제 태양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전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기값도 오르고 이제 원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그 전기값도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전기차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수소차도 뭐 있겠지만 저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향후에 좀 멀지만 향후에는 굉장한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인 SDN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SDN 종목 필살기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기업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거 전문가의 톡방은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코너 한번 이동해서 짧게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상담 한번 실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NHN 벅스 보겠습니다. 매수가 17,800원이고요. 비중 13%입니다.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0.67% 일단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9,000원에 딱 마감을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짧게 보고 전문가님 맞춰주세요. 네. 네, NH벅스 문의 주셨는데 온라인 NH벅스는 또 온라인 음악 서비스 및 디지털 음원 유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업체이고요. 음악 포털 벅스를 통한 이제 그 온라인 음원 서비스, 그리고 음원 유통, 음악 방송, 세이캐스트 등의 SNS 운영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NH벅스가 옛날에 뭐 벅스뮤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싸이월드 또 관련주로도 많이 묶였었는데 그 음원을 NH벅스에서 이제 했어서 관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 싸이월드에 대한 이제 주목도 있겠지만 이제 외국인들도 관심을 보이는 건 음원 쪽. 음원 쪽은 이제 또 뭐 저희 K-팝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도 간단히 보자면 17,800원에 그 진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 이때 급등했을 때 들어가신 건가? 12월 달에 싸이월드 관련주로 혹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21년도 10월 달부터는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로 좀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제 싸이월드가 재오픈한다는 이제 그런 소식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이제 그 싸이월드를 음악을 담당했던 이제 NH벅스가 아주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싸이월드 Z 로그인 트래픽 폭주 소식에 뭐 싸이월드 BGM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이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이후에도 뭐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뭐 급락하는 모습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게 그 규모 116억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 처분 결정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는 또 싸이월드 한컴타운 접속 오류 뭐 어플리케이션 출시가 또 뭐 지연이 되면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5일에 뭐 싸이월드 구글 애플 심사 제출에 뭐 상승을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싸이월드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다른 걸로는 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싸이월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싸이월드가 이제 뭐 사진이 뭐 복구된다 안 된다 해서 굉장히 뭐 급등락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 싸이월드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시장 상황도 상황이고 맞아요. 생각보다 뭐 사진 뭐 방명록이나 다이어리 이런 거를 예전에 썼던 글들을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사진밖에 복원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나 방명록이 뭐 다시 이제 복구가 됐을 때는 제가 볼 때 근데 일시적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다른 SNS가 너무 많이 그 발전이 됐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메타버스도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주목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싸이월드는 메타버스의 원초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싸이월드의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 그리고 시장 상황 그 발전되는 이제 SNS 이제 소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해석하고 이제 발전하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될 텐데 일단 그래서 현재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일단 그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지 라인은 일단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 매집이 많이 되어 있는 6,000원 선으로 이제 지지 라인을 좀 보시면 되겠고 좀 불안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12,000원 부근, 12,000원 부근으로 이제 1차로 제시를 해드리고, 자, 2차적으로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진입가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톡방에 계속 계시니까 일단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드릴 거고 이 종목 말고도 이제 비중이 13%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유동성으로 제가 이제 그 수익금을 좀 많이 늘려가면서 이거를 좀 대체할 만한 이제 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NHN 벅스까지 만나보셨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전문가님은 여기서 바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 QR코드 지금 바로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저희가 톡방에다가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내일장부터 일단 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신호 장 개장하자마자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6월달 수익률 190% 넘어가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